네, 개장하고 26분 지난 현 시점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오늘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내다보면서 레포트를 꾸려갈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다뤄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수입 반도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폭을 좀 넓혀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4일에 이야기를 하고 15일 0시 기준으로 발효를 하기로 했고 지금은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15일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TSMC가 실적을 너무 잘 내줬어요. 장비 투자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슈가 엇갈리는 가운데 IT 투톱은 오늘 약간 흐름이 갈립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폭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매니저님이랑 이슈 하나씩 좀 짚고 어떤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풀어주시죠. 관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시장부터 이러한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부과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은 이제 또 반도체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써요. 쓰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선적으로 대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관세와 관련된 협상 내용 이야기가 전해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 관세는 협상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차례 배워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현재 그러한 모습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전일 이제 연준 위원장들의 오히려 발언이 시장의 중간 상승폭을 반납시키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점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 부과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시장 바뀌는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 부과하면 누가 손해다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 그렇죠. 미국이 손해요. 네. 관세 비용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격 정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정가하면은 부담받는 거는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밖에 없어요.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제 TSMC 실적도 호실적 발표와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AI 수요 확실한가? 이거 투기성 자금으로 올라갔었던 원자재와 메모리 상승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들 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전자닉스의 상승세는 최근에 모든 자금을 빨아들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지금 현재 시장 내 자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닉스 쪽으로만 쏠려 있었던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전자닉스가 덜 가고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최근 주도주가 계속 뭡니까? 계속 11월부터 로봇주예요. 맞아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계속 자금 순환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자닉스가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락폭이 오히려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자금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자닉스는 지금부터 증설 시나리오, 추가 증설 시나리오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모두 이야기를 하잖아요. 27년도, 28년도까지 공급 물량 부족하다. 완공일 시점까지도 28년인데 그 전까지 그럼 쇼티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최근 시일 내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증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다오, 보이시 신규 팹과 동시에 HBM 추가 생산량 확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증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눌려있는 장비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증설 시나리오에서 장비주라고 한다면 검사를 볼 것 같아요. 검사 장비. 그래서 검사 장비 종목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최근에 한 종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DI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희? 우리 대덕전자 있었었고요. 대덕전자. 기판 쪽 있었고 그리고 미코입니다. 미코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 죄송합니다. 저도 좀 헷갈리네요. 네. 테라뷰입니다. 테라뷰. 검사 장비. 검사 장비 테라뷰예요. 신규 상장주고 미코도 최근 이제 바닥권 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랑 같이 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라뷰입니다. 테라뷰 같은 경우 검사 장비로 우리가 뽑아왔었던 신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테라뷰라는 종목은 뭐였다? 검사인데 이 적층 구조로 쌓여 있잖아요. 네. 이 적층 구조로 쌓여 있는 구조를 다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방사선 같은
같은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제품의 파괴가 일어나요. 손상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손상이 있는데 주셨잖아요. 이쪽은 비파괴성 네, 정밀 검사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는 이 제품에 문제가 있네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정밀 검사를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앞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메모리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테라뷰의 장비로 이제 테스트를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테라뷰의 장비, 검사 장비는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식별하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큐브 프로버입니다. 큐브 프로버 하면은 이 종목 있죠. 요새 주가 아직도 굉장히 저렴하네? 지금 들어가도 부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큐브 프로버 하면은 뭐 이 종목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텟입니다. 테라뷰.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오늘 현재가 48,650원 편입하고 하고요. 네, 오늘 말이 좀 꼬이네. 테크윙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텟이에요. 네. 네. 재미없죠.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테크윙이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HBM 시장과 메모리 시장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반등 시도 이후 가격 조정 나오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요.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대덕전자나 아니면 일부 기판주들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와 함께 기판 가격, 특히 구리 가격도 올라갔다 보니까 가격 저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기판주들의 상승세가 먼저 뛰어 올라온 상황인데 증설 시나리오까지 추가적으로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특히나 검사 장비 양산 확대로 인한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테크윙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 쪽에서는 저는 테크윙 그리고 테라뷰 이 두 종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문제가 있냐, 불량이 있냐, 아니면은 얼마만큼 잘 작동을 하냐. 과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메모리나 반도체군들 같은 경우 전부 전기를 먹어요. 전기 전압들을 주면서 불량이 있다 없다 잘 우리가 원하는 수율만큼 작동을 한다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큐브 프로버입니다. 자,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테스트는 이제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까지도 작년 12월까지 계속 테스트 마지막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증설량까지 넘어간 마당에 테크윙은 마이크론까지 좀 확장세를 넓힐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5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던 테크윙입니다. 그 이후에 가격 조정폭을 깔끔하게 떨어뜨린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3, 4거래일 동안 바닥권에서 5일 이동평균선 심리선 이탈하지 않고 해당선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미반도체의 접근 타이밍도 이런 바닥권, 횡보하는 자리에서 진입한 이후에 크게 수익률을 거뒀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 힘의 응축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매물대 자리까지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 형제 중에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비단 안에서 테크윙 포트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테크윙도 테라뷰처럼 쭉쭉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리뷰 통해서 지금까지 담아뒀던 종목들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이 안에서 두 종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진 엑스텍 요즘 계속 팔로우업이 되고 있죠. 어제는 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17,000원대까지 좀 상승세를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짜봤어요. 오늘은 강법권이네요. 16,160원 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이 혹시 조금 바뀌었을지 아니면은 그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실지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거의 넘어가는 게 17,000원대예요. 그래서 위에 17,0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한다면 홀딩 전략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17,000원대를 지금 오늘 종가로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일부 또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수익률 포트를 보여드린 종목들이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담아왔었던 로봇주 후발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11월 달부터 한라캐스트, SBB테크 100% 넘는 수익률이 큰 종목들을 탄생시킨 이후에 후발주자 종목들이 지금 거진 보시면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서 쉬다가 이번에 순환매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아직 저평가에 있는 로봇과 관련된 섹터, 로봇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아지넥스텍도 벌써 10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로 계속해서 접근 들어간 이런 로봇주들이 100% 가까운 그리고 100%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걸로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아지넥스텍이나 아니면 이번에 누른 SBB테크, 뭐 한라캐스트 모든 로봇주들 마찬가지로 이번 1월 달에 FOMC와 관련된 뉴스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적적인 부분과 함께 좀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시세가 분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더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보실게요. 네, 엔젤 로보틱스 오늘 장 초반 조금 강하게 눌리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들고 가볼까요? 그래도 어제 잘 가졌거든요. 오늘 뭐 눌린다고 해서 어제장 정말 중요했었던 저항대를 돌파했던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현대차 쪽에서는 정말 강하게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아지넥스텍이 한 차례 더 크게 상승 나왔었던 거는 삼성전자에서 가전 로봇을 끝내고 산업적으로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지넥스텍도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LG예요. LG, 남은 거는 LG입니다. 자, 그래서 LG도 과연 이 바람 흐름에 쫓아갈까? 네. 근데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네, 아니면 뭐 클로봇, LG와 관련된 종목들, 그 엔젤 로보틱스도 LG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LG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슬슬 다음은 너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엔젤 로보틱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엔젤 로보틱스 차트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5%가량 눌리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 돌파 자리요. 우리가 계속 지금 보시면은 로봇주들 추적해온 패턴 자체가 거의 다 유사합니다. 항상 소개시켜드리는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말씀 전해드리죠. 커비드 핸들 패턴은 아래, 일부 밥그릇 패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시피 이 아래 밥그릇만큼이시죠. 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컵만큼 나오는 상승분, 이게 커비드 핸들 패턴입니다. 이 커비드 핸들 패턴이 전체적인 로봇주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모든 종목들이 반영이 나오고 있다시피 엔젤 로보틱스는 네, 지난 지지 구간을 저항대가 지금 지지 구간을 바뀐 구간 네, 3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엔젤 로보틱스 네, 지금 보시면 아지넥스텍도 100% 가까운 수익률 나고 있죠. 엔젤 로보틱스도 아직 올라갈 룸이 50%가량 남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홀딩 전략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후속 전략 이렇게 알차게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로봇으로 리뷰를 이어갔다 보니까 연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 로봇에 대해서 이슈 두 번째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로봇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지금 39분 구간을 봤더라도 뉴로메카 같은 경우 21%대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도 강했던 휴림로봇 14%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했던 사면도 계속된 빨간불 이어가고 있네요. 14%대 상승. 포트 안에 있는 SBB테크는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12%대 상승불 켜주고 있어요. 로봇의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궁금한데 또 이제 남아있는 일정적인 모멘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요? 저는 이번 1분기 네. 1분기까지는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로봇이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가고 본다고. 네. 로봇이다 하면 일단 매수 계속 매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바뀐 게 우리가 최초에 CES에 대해서도 CES 이후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CES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번에 AI도 최초에 저도 AI가 등장했었을 때 이게 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는 평가를 저도 최초에는 많이 내렸습니다만 결국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AI 덕분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AI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번에 CES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센세이셔널로 다가온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빨리 다가오겠다. AI도 그렇게 다가왔는데 로봇도 우리한테 빠르게 다가오겠구나. 다 빠르다. 맞아요. 그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로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정향과 그리고 지금 이 기대치가 유지되고 있는 자금이 시장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순환 형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기계 부품 관련주 어디 삼성 현대차 그룹주 아니면 LG와 연관된 그룹주 이래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으로 따졌었을 때는 2월에서 3월까지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 크게 2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이제 2월에서 3월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GTC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중에 아직 완벽하게 일정이 지금 아직 공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확정되면은 해당 일정 내까지 좀 계속해서 재료성 붙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잖아요.
이번에 아. 현대차 부회장님께서도 이번에 좀 이제 뉴스 기사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계획이 있냐, IPO 계획이 있냐라고 하니까 네. 시기 보고 어느 정도 좋은 타이밍에 할 예정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다? 거의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거의 불의 끄트머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내에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후속주들을 계속 우리 12월 중에 담았었던 후속주들 외에도 다른 부품주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 생산 내지는 이런 부품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다음을 저는 계속해서 배터리 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편입했었던 이렌텍도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이렌텍이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지금 보시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4.8%, 5% 넘어가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튬주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일부 원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렌텍 SK증권의 레포트 통해서 나온 이야기, 네, 지금 이미 서빙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사들과 함께 또 배터리팩 생산 그리고 납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계속해서 3거래일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21 이평선 위로 안착하면서 강세 전환 구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팩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배터리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가 5,140원입니다. 현재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입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ESS 그리고 로봇 배터리팩 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봇계. 로봇계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활용 그리고 산업 현장 활용까지, 네, 여차 지금 이미 시험 테스트가 끝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이제 직접 이제 아마 필드 테스트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네. 로봇계는 이미 필드 테스트가 끝났어요. 최근에는 그 군사 방산 쪽에서 로봇계 스타일 로봇을 운영을 하면서 등에 막 손을 하나를 이렇게 달고 나오거나 아니면 무기를 달거나,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계가 지금 일단 가장 먼저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로봇계 스팟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 계획이 나왔습니다. 양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배터리팩을 공급하고 있는 파워로직스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해당 뉴스로 14일 내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배터리팩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납품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AI ESS 2차전지 배터리팩 그리고 보호 회로와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ESS의 성장성과 그리고 로봇 배터리팩이라는 두 가지 성장 전망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 전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거래 상한가 이후 오늘 장 초반까지 이 거래일간의 눌림 조정폭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오늘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딱 5일 이동평균선을 버텨주고 있죠. 아직 지금 여타 로봇주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주봉 형태로 보셔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남았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아마 이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한번 트럼프 정권에 다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위해서라도 태양광 ESS 뉴스 한번 꺼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S 그리고 파워 로직스와 같은 이 태양광과 연관성 붙어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편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하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연관성이고요.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들려오는지도 함께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주목해 볼 이슈와 함께 종목 공략해 봤습니다. 오늘 장 남은 내용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